김민재 선수의 이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 맨유를 중심으로 이적설이 좀 나왔어요. 네. 아직 2월 중순이라서 사실 뭐 이적설 이야기가 좀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왜 이 선수가 이적설이 많이 나오는가? 물론 나폴리 정도로 잘하는 팀의 선수들이면 이적설이 누구나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센터백인데 그렇게 치면은 라흐마니도 김민재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김민재가 더 돋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김민재가 유독 나오는 건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보도가 이제 유럽 현지에서 많이 나왔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나폴리라는 팀은 바이아웃이 드물죠. 예, 바이아웃을 어지간하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넣어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싸게 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퍼가 들어오면 바이아웃만 없으면 최대한 비싼 값을 붙여서 만약에 그 비싼 값이 안 팔리면 그냥 안고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쿨리발리가 대표적이었죠. 나이가 들 때까지 안고 죽다가 결국 비싸게 팔았죠. 뭐 비싸게 못 팔고 인시니처럼 뭐 프리로 보내는 한이 있어도 프라임 타임은 우리 팀에서 쓰겠다라는 성향이 좀 강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재 같은 경우는 영입할 때부터 나폴리가 갑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급히 영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김민재 측이 요구하는 바이아웃을 넣어줬는데 쿨리발리가 떠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영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감독이 좀 강하게 원했고 그 스타드렌과 더 가까웠던 거는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스타드렌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이적하기가 용이해서 다음 단계로. 근데 이제 나폴리가 결국 그러니까 바이아웃 조항을 붙여서 데려오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원래는 안 붙이고 싶은 조항을 선수 입장대로 붙여준 건데 그것도 이제 현재 보도가 100% 다 팩트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교차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름 이적 시장 좀 한시적으로만 열리는 바이아웃 좀 특이한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이런 유의 얘기인데 7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보도로는 딱 보름 동안만 있고 그 앞뒤로는 없다. 거기다가 그 바이아웃 조항이 세리아 구단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린 입장에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바이아웃을 이렇게 기간을 한정을 시켜서 붙였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팀이 바이아웃을 안 붙이고 싶어하는 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폴리가 잘하고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오는 여름에 이적하는 선수가 김민재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김민재는 못 지키니까. 그럼 지금 나폴리 쪽은 바이아웃을 없애고 싶어 하고요. 베스트는 없애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좀 주급을 올려서라도 바이아웃 금액도 덩달아서 올리는 그걸 협상을 하고 싶어 해요. 나폴리 쪽에서는. 왜냐면은 나폴리 쪽에서는 야 이거 뭐 바이아웃도 한시적이고 바이아웃 금액이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대비 정말 싼 건데 그렇게 빨리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나폴리는. 뭐 페네르바체에서 막 2천만인가에 사왔는데 1년 있다가 5천만. 잠깐 한시적으로 열리는 거니까 에이 그 시간만 지나면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민재가 너무 떠버린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월드 사커 매거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ESM 베스트 11 뽑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유럽 스포츠 매거진 기자들이 이제 선정하는 건데 기자 연합 같은 겁니다. 유럽 여러 매체.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매달 이달에 이제 베스트 11을 뽑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2번 뽑혔거든요. 이게 센터백, 이거 수비수들 중에서는 칸셀로와 함께 최다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게 누적 투표가 나왔는데 14표로 최다예요. 칸셀로가 12표로 2위고요. 그 정도로 현재 김민재는 유럽 5대 리그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뭐 5대 리그 제일 잘하지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같은 포지션. 근데 재계약을 바이아웃만 딸랑 삭제하는 걸로 재계약하자고 그러면 김민재가 할 리가 없고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이미 이탈리아 언론들도 포기했다라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아웃 금액을 높이는 걸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뭐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란 팀이 원체 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선수를 최대한 붙잡아 놓는 경향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좀 라우렌티스 회장이 빠꼼이에요. 빠꼼이. 흔히 쓰는 그 어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속을 잘 챙긴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쓴 게 있는데 다른 구단이랑 이 팀은 초상권에 대한 어떤 자체의 어떤 운영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면 선수들의 초상권은 원래 보통 50대 50 정도로 가져가서
선수들이 자기 초상권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건 다 당연히 스스로 하는 거고 구단은 그걸 억지로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국내에 나오는 토트넘 호스퍼 관련된 뭐 과자나 이런 거 있죠. 네. 보면은 그런 시청자분들 그런 의아함 가지신 적 없나? 되게 멋있는 사진 쓸 수도 있는데 꼭 손흥민, 뭐 호이비에르 누구 그냥 3명씩 프로필 사진 멋대가리 없는 것만 3개, 4개 연속으로 놓고 토트넘 굿즈라고 박아서 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집합적 초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만이 아니고 우리 팀의 여러 명을 동시에 쓸 때는 구단이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약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폴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 김민재 혼자 광고 모델로 나온 것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김민재가 돈 받고 한 개인 광고가 아니고 나폴리 광고거든요. 네. NFT 비슷한 거 있었고 네, 그것도 팀 토큰 같은 거 있었는데 김민재가 그 팀 토큰 회사 옷을 입고 단독 광고 모델로 나왔지만 사실 나폴리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나폴리는 모든 선수 계약서에 가능한 한 다 그 초상권을 구단이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다른 구단과 되게 다른 초상권 문구를 넣어서 써놓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K리그의 예전식이랑 비슷해요. 그 대구 시절에 정승원 선수가 대구 구단과 계약 분쟁을 겪어서 연맹에서 마련하는 분쟁 조정위까지 갔었을 때 이게 이슈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얼굴 가지고 뭐 유튜브든 광고든 하고 싶은데 초상권이 K리그는 구단에 귀속되고 그렇죠. 아까 말한 집합적 초상권을 연맹이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승원이 이게 불만 있었던 거예요. 나 개인적 인기가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달라. 그러면 대구의 다른 어떤 연봉에 대해서는 뭐 대구 구단에 많이 양보를 하겠다. 그런데 결국 이거 전체적인 규정이나 관행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승원이 졌죠. 그런데 이게 그 뒤로 이건 잘 알려졌는데 그 뒤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측에 손을 들어줘서 K리그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의 구태에 가까운 계약 방식을 나폴리는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데라우르티스 회장이 이탈리아의 영화 재벌 가문이라 그렇죠. 엔터 쪽에 원체 이제 빠꼼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가지고 뭐 광고 찍고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이런 모든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팔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나폴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다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언론에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시멘 영입할 때도 마지막 걸림돌이 초상권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누구는 초상권 때문에 영입이 안 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늘 여러 가지 선수들이랑 분쟁을 겪습니다. 이런 류의 팀이기 때문에 나온 이적료 연봉 액수보다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초상권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적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스타들이면은 그만큼 타격이 큰 거고, 예, 거기다가 본인이 어쨌건 그 광고 모델이었으면은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해 보는 느낌이 나죠. 구단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적을 하긴 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김현민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요약을 하자면 김민재 실력에 비해서 알려져 있는 바이아웃 5천만 유로는 너무 쌉니다. 세리에아 MVP급 센터백이고 나이가 프라임타임 직전 딱 그 나이 때 대구 가면은 적응기 없이 한 5년, 6년, 길면 7, 8년 쓸 수 있는 나이인데 5천만 유로다? 거저거든요. 거기다가 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연봉 올려서 바이아웃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받을 이유가 없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선. 왜냐면은 바이아웃 어차피 연봉 이제 받아봤자 몇 달 받아요. 몇 달 받을지 모르고 이적하게 되면은 연봉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로 가면은 연봉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적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급 협상에서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합쳐서 계산들을 해요. 그렇죠. 그게 기본 그 장부 맞출 때 기본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FA 대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느 보스만 종목이든.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그런 건데 김민재는 이적료가 적게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김민재가 받게 되는 연봉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이거 받겠다고 한다? 그거 구단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측면을 김민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특이한 한시적인 바이아웃이 이적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어떤 면이 있냐면 만약에 뭐 이것도 상당한 높은 확률입니다.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 복수가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적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뭘 두고 경쟁하겠습니까? 김민재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연봉이죠. 연봉 경쟁에 그렇죠. 붙는단 말이에요. 네. 김민재한테 뭐 나폴리 어차피 5천 유로 좀 되니까 일단 드릴게요라고 종이 서류 써가지고서는 나폴리는 이렇게 치워놓고 김민재랑
대리인이랑 앉아서 네. 뭐 연락을 하면서 우리 얼마 드릴게요. 저쪽에 얼마 불렀다고요? 이렇게 레이스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김민재 연봉을 가지고. 음. 그래서 김민재는 뭐 나폴리가 얼마를 주든 나폴리에 물론 애정이 있겠지만 그게 진짜 억만금을 포기하고 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뭐 이런 거를 포기할 정도의 그런 애정이 아닌 이상에는 뭐 예. 나폴리가 지금 뭘 내놓든 그냥 안 받는 게 현명한 거죠. 왜냐면 합리적이죠. 바이아웃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베팅할 수 있는 구단도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5천만 유로면 사실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들도 쓰는 돈이잖아요. 아, 요즘은 물론 내죠. 그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거절을 하겠죠. 그쵸, 그쵸. 네. 물론 요즘은 내는데 김민재는 좀 이전 정도입니다. 김민재 현재 입지는 첼시나 리버풀이 많이 들고 갔다 쳐. 만약에 뭐 챔피언스 나가? 그 정도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어, 이제. 나보고 1년 쉬라고 챔피언스 리그 이러면서 니네 이번에 뭐 결승까지 우승하면 내가 볼게. 약간 이 정도로. 네. 그런 정도의 입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약하면 우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유력한 확률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김민재가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기록을 깬다. 아. 그렇죠. 이게 바이아웃만 돼도 역대 그렇죠. 최고 이적료죠. 바이아웃으로 이적할 건데 아마 하게 되면 예. 뭐 나폴리 이번에 총 맞았다고 바이아웃을 깎아줄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종전 최고 이적료가 손흥민 선수가 3천만 그렇죠. 유로였으니까. 예. 뭐 3천에서 5천만 유로 깨게 되는 거고 두 진짜 번 토트넘은 거저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3천만 예. 유로면 두 번째로 유력한 건 김민재가 한국인 아마도 최고 연봉도 깬다. 이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보다 잘해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토트넘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팀들이 김민재 연봉을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아직 5대5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어쨌건 기본적으로 연봉은 공격수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뭐 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럴 만한 왜냐면은 선수예요. 예, 근데 이제 토트넘은 연봉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토트넘 내에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손흥민이 실력보다 적게 받는 것 이런 면들이 겹치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김민재는 뭐 말씀하신 일반적인 수비수가 많이 못 받는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여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적료 경시는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연봉 기록 경시는 그 정도까지 높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 예. 정도. 마지막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적할 만한 팀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댓글에서도 뭐 리버풀 도전해 봐라.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시멘이랑 손잡고 맨유 가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맨유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보도 네. 자체가 맨유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네, 뭐 그럴 만한 상황이죠. 네. 맨유가 이제 테너 감독이 뭐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팀을 많이 체질 개선을 해놔서 지금 굉장히 상승세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이대로 잘 가면 당연히 4위 이내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센터백이 뎁스가 없죠. 무엇보다 맥과이어를 이제 안 쓸 생각이 굉장히 굳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 현재 센터백 뎁스는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5명이라고 뎁스만 놓고 보면, 네. 얘기가 나오고 숫자로는. 있으니까요. 네.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세 번째 센터백은 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슈퍼백이죠. 이제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하고 그렇죠. 이렇게 5명하고 봐야 되는데 린델레프하고 메가이어는 아마도 정리 수순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가 온다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생각하는 게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김민재 그리고 쇼 이렇게 4명으로 생각을 멀티플레이어인 쇼. 예,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바란은 최근에 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쵸. 예, 레알 마드리드에서 말년부터도 조금 그렇죠. 막판부터도 부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맨유 와서도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정말 잘하지만 이 선수가 어쨌건 사이즈적인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략을 당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기들은 잘하지만은 그러면 상대팀이 그렇게 나올 때는 김민재를 또 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3명에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이제 김민재의 이번 시즌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김민재가 포백 중에 왼쪽 센터백 아, 자리에서 그쵸, 시즌 예. 거의 다 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도 유럽 팀들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김민재 보면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저 친구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센터백 뛸 수 있냐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뿐 아니고 센터백 연습할 때 그걸 늘 봅니다. 왜냐면 범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왼발잡이 센터백이 그렇게 왼발잡이 자체가 그렇죠. 많지가 네. 않거든요. 희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왼발잡이 센터백들이 요즘 이적료가 많이 부풀어 올리기도 하고 가치도 부풀어 오르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어쨌건 후방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오른발 왼발 따지는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민재 선수는 왼쪽에서 도리어 더 좋은 모습을 이번 시즌은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가 살짝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발에 놓고 차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왼발 패스를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보이면서 점점 더 양발잡이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 김민재 선수의 어쨌건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왼쪽에 서면서도 이제 대각선으로 전환 그렇죠. 패스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백이 물론 뭐 엘리트급 센터백들은 하지만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런 그래서 것들도 희소성이 되는 거죠. 메뉴라면 넘버 3처럼 보여서 뭐 주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란의 어떤 공백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산마랑 김민재 중에서 상대에 따라서 골랐을 수도 있다는 것 등등을 보면 그냥 넘버 3가 아닌 거죠. 예. 맥과이어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면 그 등번호 자체는 넘버 5가 되지 않을까요? 아 등번호. 네. 김민재는 3번을 이 팀 3번 누구지? 쇼인가? 네. 네, 3번을 좋아하지만 뭐 밀어내기 힘들 테니까. 린델레프가 2번인가 그렇고 왜냐면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옛날 축구를 한창 볼 때 맨유의 5번은 퍼디난드였거든요. 아, 네. 네.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로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5번의 주인이 올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김민재는 어느 감독 어느 전술에도 다 맞는 선수긴 해요. 뭐 김민재가 수비적으로 좀 웅크리는 팀에 간다고 해서 웅크리는 수비를 못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테나우식 전술이 좀 수비수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면 김민재는 당연히 소화할 수 있어서 잘 맞죠. 네. 위에 뭐 리버풀 이야기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리버풀도 사실 간절할 수 있잖아요. 리버풀은 간절할 수 있죠. 리버풀은 센터백이 여기 부상이 많죠. 그렇죠. 숫자는 있는데 여기는 부상이 많다. 반다이크도 부상에 이제 좀 당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말씀하세요. 마티바고 코나테는 원래부터도 그쵸. 유리 몸이었고 반다이크, 마팁, 코나테까지가 믿을 만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둘만 계속 나오면 조고메스 안 쓸 텐데 셋 중에 둘을 계속 못 쓰니까 조고메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고메스도 유리 몸이죠. 그렇죠. 예. 걔도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재능이 정말 컸는데 어떻게 보면 한참 클 때 다쳐서 좀 개안이 안 된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가 면이 마팁은 이번 시즌은 완전히 꼬라박았죠. 최악의 시즌이죠. 예. 결국에는 제일 믿을 만한 게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그런 부상 이슈에다가 반다이크 자체도 그런 잔부상이 좀 이어지면서 그렇죠.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예. 이 팀은 진짜 무조건 주전급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죠. 뭐 더 이상 이제 공격에다가 헛돈 쓰지 말고. 네. PL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재미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L의 강팀들 빅6의 센터백과 한번 연결해 볼 텐데 먼저 시티는 좀 맨시티도 그래도 뭐 있으면은 좋다라고. 김민재가 보죠. 있어서 안 좋은 팀이 예. 지금 없어요. 아니, 근데 안 급하다? 아니 그래도 왜냐면 이번 시즌 들어서 스톤스도 부상이 늘어났고. 그건 맞아요. 지금 그리고- 아칸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디아스도 부상이 있었고 그렇죠. 라포르트도 부상이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칸지, 거기다가 디아스, 아케, 스톤스, 라포르트인데 음. 말씀하신 세 명의 부상 이슈가 많고 아케는 레프트백을 많이 보고 거기다가 요새 그 백스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예 3-2-4-1을 고정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센터백 숫자가 더 늘어날 필요성이 있긴 하겠죠. 물론 뭐 워커랑 아케 그렇죠. 같은 선수들을 쓰긴 하지만은 워커도 이번 시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워커야말로 극도로 피지컬의 그러니까 예. 스피드를 포함한 피지컬 예. 이 중요한 축구를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질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피지컬 많이 쓰는 선수는.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저는 맨시티는 센터백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급까지 필요할까가 조금 관건이겠죠. 왜냐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전은 디아스랑 라포르트라고 그렇죠. 잡고 있을 그렇죠. 테니까 예, 이번 시즌이 특이한 시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김민재급은 약간 사치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아스날 잘 나가고 있는 또 다른 팀이죠. 아스날은 그러니까 앞서 말한 팀들에 비하면 뎁스가 여전히 크진 않지만 그렇죠. 여긴 그래도 원체 너무 얇은 데스에서 키비오르를 보강해서
센터백 2명밖에 없던 걸 3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홀딩까지 4명이긴 하죠. 그쵸, 예. 예. 거의 근데 안 쓰지만 김민재가 오면은 그러면은 마갈량이스가 애매해지겠죠. 애매해진다. 왜냐면 김민재랑 마갈량이스의 경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살리바는 저는 기본적으로 받고 갈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김민재의 스타일을 놓고 봐도 그러니까 딱 그 나폴리에서 라흐마니가 하는 역할을 살리바가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하는 역할을 김민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둘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마갈량이스를 백업으로 내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팀 내에서 입지하던가 그런 지금 것들을 풀주전인데. 네. 그러니까 그 아스날은 김민재가 마찬가지로 조금 사치품에 해당한다. 오면 당연히 도움 되죠. 오면 도움 안 되는 팀은 안 되는 없는데, 팀은 없어. 예, 그러면 홀딩 팔면 홀딩 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은 사치품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JMS님께서는 요즘 상승세의 팀이죠. 뉴캐슬. 뉴캐슬 가능하죠. 특히 네. 뭐 4강에 든다면 성적면에서도 당연히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이 팀도 센터백 필요합니다. 그냥 뉴캐슬 짜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뉴캐슬이 현재 실점은 가장 적은 팀이에요. 그쵸. 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가 좋거든요. 현재 보트만이 대박을 쳤고요. 그렇죠. 그 쉐어가 각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트만 진짜 말디니가 밀란으로 데리고 오려고 작업 다 쳐왔는데 팀이 돈이 없고 인수된 과정에서 구단주가 돈 못 줘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뉴캐슬 데리고 왔지. 다만 이제 그러니까 뉴캐슬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쉐어는 나이가 좀 있죠. 그쵸. 92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백업이 좀 약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덴번이 왼쪽 풀백으로 주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아케 비슷한 거죠. 네. 예. 비대칭 3백. 예. 그래서 센터백에 결혼이 생기면 덴번이 이제 센터백으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김민재가 있으면 김민재가 그러면은 뭐 쉐어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트만하고 경쟁이 아니고 쉐어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비슷한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김민재를 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이 어린 선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선수를. 예,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까지 가게 된다면은 더더욱 그럼 뎁스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딱 리그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뭐 센터백 3명으로 사실상 돌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라셀레스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과거 뉴캐슬의 주장이었던 하지만 더럽게 축구 못하던 그런 선수도 이제 정리가 돼야죠. 챔피언스리그에 가게 되면은. 탑6에서 이 팀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요? 토트넘. 그때도 관심 있었고 네. 지금도 뭐 제가 뭐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네. 한번 레이더망에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관심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오면은 주전으로 뛰죠. 그렇죠. 100%죠. 예, 100% 주전으로 뛰죠. 토트넘의 수비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감독이 바뀌어서 풋백으로 전환하더라도 로메로와 함께 주전이겠죠. 김민재 선수가. 근데 네. 이제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의 어떤 마음을 네. 보여주는 그쵸. 채팅이 있어. 여론이 안 좋아요. 닉네임이 손흥민이신 분인데 토트넘 얘기는 꺼내지도 마셈. 아니, 근데 일단 팀에 우리의 선수 근데 더 보내지 말라는 거야.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토트넘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쵸, 어려워요. 연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민재 연봉 경쟁이 붙으면 토트넘 바로 뒤지죠. 안 됩니다. 네. 빅6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돈 많은 팀이고 뭐 그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디아실이죠 센터백이 네. 예, 이미 보강 잘 했기 때문에 어린 친구로 아마 필요 없지 않을까. 첼시는 아니요, 양도 엄청 그래도 많긴 아니요, 하잖아요. 첼시도 가능성은 있죠. 그 양이 다 이선 자원들이라서 아니, 센터백이 왜냐면은 많진 않아요. 티아고 실바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물론 재계약했거든요. 그쵸. 1년 더 했는데 티아고 실바는 어쨌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자가 후계자가 필요해요. 그렇긴 해요. 예. 티아고 실바는 그리고 웨슬리 포파는 부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 선수 포파나. 맨날 부상이에요. 그리고 쿨리발리는 애초에 첼시의 영입 기조와는 맞지 않는 선수예요. 물론 뭐 지금 첼시가 네이마르를 영입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이마르도 기본적으로 첼시 영입 기조와 맞지 않은 선수지만은 네이마르는 이게 납득이 되는 게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엘리는 그걸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호날두도 예, 그것 때문에 투엘하고 싸우게 된 거거든요. 호날두 데려오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사실 스타 마케팅으로는 축구판에서 호날두 다음이에요. 현역 선수들 중에서 그렇죠. 메시보다 메시 더 이상이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그게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첼시가 붙으려면 저긴 진짜 돈 많이 빚질러야겠다. 그렇죠. 챔스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챔스 예? 못 나가죠. 뭐 챔스 나가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돈 많이 쓰던데? 많잖아. 그럼 그러면서. 바이어스 네. 5천만이지만 좀 더 얹어 줘봐. 뭐 이렇게